내가 이런 표현 하기 싫은데 대단한 나무잖아. 고생대부터 이 역사를 계속 유지하는 대단한 녀석이야. 근데 이런 말하긴 그런데 진짜 같은 열매예요 이게. 나무위키 살펴보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고생대 알아보기였나?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은행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행나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 똥냄새 나무죠 사실.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나 뭐 이런 걸로 흔히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속과목강문계에서 유일하게 111로 개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예요. 종류가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나무인데? 그러고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존, 제임스, 스테파니 이렇습니다. 스테파니의 눈으로 보라고. 어때? 굉장히 신기하죠? 자 봐봐. 제임스야? What the fuck? Oh my god! 뭐야 이 나무는?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Shit smell! Shit smell! Oh my god! 자, 홋카이도 대학의 은행나무 가로수인데 일본에도 있죠. 지금 보면은 종속과목 강문계가 문강, 목과, 속종 이렇다는 거야. 얘만 남았어. 다른 건 다 죽었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은행은 동아시아 원산의 나무로 이게 행이 살구행하고 은행나무행 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은색 살구라는 뜻인 것 같아. 은행이. 그래서 행당동 있죠. 저 옛날에 살던데. 왕십리? 행당동? 그때 행당동이 행이 살구나무 행이에요. 침엽수도 화렵수도 아닌 독자계통군을 형성하는 식물로 분류되고요. 침엽수는 별도로 국가식물문이라는 계통문으로 분류되는데 예전에 은행나무를 국가식물의 하위로 분류했었지만 국가식물문에는 없는 정자를 생산한다는 특징 때문에 현재는 독립문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거 분류하는 것도 일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다른 데 붙였는데 별도로 따로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 학명이 긴코로 정해진 거는 은행의 일본 도금을 잘못 읽은 데서 유래됐다. 저금하고 뭐 하는 게 이 은행이 이 은행 아니야? 금융, 은행, 뱅크. 일본에서는 이제 은행이 똑같이 한자가 다르지만 긴코로 발음이 되나 봐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기 전에 잎사귀가 샛노랗게 물들어서 아름답고 병해충에 강한 특징 등 여러 장점이 있어서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아. 살아남는데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아. 봐봐. 병충해에 강해. 근데 왜 얘만 남았을까? 고생대부터 자랐는데 얘가 전성기가 있다고 들었거든. 근데 생태계를 96% 날려버린 페른기 대멸종. 버티고 꿋꿋하게 현대까지 남아있는 근성 있는 나무입니다. 실 속에 수십 종이 있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쥐라기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신생대 북반구만 살아남고 나중에는 거의 멸종해서 동아시아에 한 종만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종이 문 통째로 날아갔어. 긴코 비로바만 빼고. 듣기로는 얘가 멸종된 이유가 이 수정을 시켜주는 동물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들었어. 근데 얘네가 이 긴코 비로바는 왜 살아남았냐면 수정이 안 되는데 이악 물고 목숨줄 붙잡고 버티고 존버를 계속한 거야. 이 개체가. 개체들이 수명이 길어서. 그래서 인간을 만났어. 인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된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은행이 독성이 있어요. 동물들도 왔다 킹 스멜 하면서 안 먹었는데 인간이 이거를 구워 먹고 해가지고 퍼뜨렸다는 걸로 얼핏 들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소수 남았던 은행이 겨우 인간에 의해서 유지가 된 것이다. 여러 생명체들을 멸종시켰지만 오히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인간 때문에 유지가 된 되게 신기한 케이스인 거죠. 자, 생물 분류학에서 문이 얼마나 큰 단위냐면은 동물계만 봐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척추가 있는 생물, 멍게, 미더덕, 창고기 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저기에 해당하는 척삭동물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사람 한 종류만 살아남으세요. 자, 멍게, 미더덕, 창고기, 인간 이렇게 해서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묶은 거야. 창고기 이런 게 다 모인 하나의 집단 중에 인간만 대표로 살아남은 거라고 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멍게랑 인간은 별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정도로 크게 분류해서 묶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은행나무만 대표로 살아남았다는 거. 일문일강, 일목일과, 일소까지 있는 소철도 있지만 종 단위로는 몇백 종이 있기 때문에 소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은행나무는 종까지 하나다. 은행나무 문도 다른 종들이 좀 있었는데 독보적으로 종의 수가 적고 한 종만 남아있는 경우는 경이로울 정도다. 바이에라에서 긴코이테스에서 긴코가 됐죠. 갈라진 거랑 붙은 거랑. 멸종 위기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강동구의 이마트 앞에 사거리에도 이 은행나무가 쫙 깔려 있어요. 굉장히 똥냄새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 없이 번식하고 자생하고 있는 은행나무 군락을 거의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저장성과 진포산 일대 소수의 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야생 절멸종으로는 속해
박혀 있지 않아요. 야생 절멸종은 야생에서는 못 보는 거, 인간 세상에서는 보는데 못 사는 거, 실질적으로 야생에서는 이제 끝난 거라고는 보지 않는 거야. 야생 절멸종에 속하는 게 엔젤 트럼펫이라는 종이 있나 봐요. 거의 90몇 프로로 인간 사회에서 관리하에 자라나는 게 보이지만 중국 저장성과 진보성 일대에서 지네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다만 저장성 지역은 사람의 손길이 옛날부터 닿은 곳이라서 이게 진짜 야생 개체인지는 모릅니다. 인간의 손을 탄 건지 안 탄 건지는 몰라. 남반구 은행나무종은 신생대 초기에 이미 멸종된 것으로 보여지고, 은행나무종들이 특별히 비참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거시식물 전반에 신생대에 많은 타격을 이미 받아서 뭐 특별히 억울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시 종수를 회복하고. 은행나무종들이 대량 멸종에는 매개동물의 멸종이 영향이 컸습니다. 은행나무에는 이제 똥냄새 열매가 있어요. 똥냄새 열매라고 불리는 종자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시식물 중에 특이하게도 열매로 종자를 퍼뜨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풍매화랑은 달리 매개동물이 반드시 필요해. 이 열매를 먹고 막 옮겨야 돼. 똥 개 싸면서. 아, 똥냄새 나면 똥 싸고 싶은데? 먹고 어딘가 가서 똥을 싸서 또 은행나무가 열리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중생대까지만 해도 은행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던 매개 동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생대쯤에 이 똥냄새 열매 좋아하는 동물들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매니아층을 노린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략을 해와서 버텨왔는데 맨날 와서 똥냄새 탕수육 한 그릇이요? 항상 음식을 주문하던 동물이 이사를 갔어. 어디로? 저승으로. 아무도 이 레스토랑을 찾지 않아. 그래서 은행나무의 유일한 매개동물은 인간밖에 없게 된 거. 다른 동물들은 은행종자를 안 먹어. 새들은 아우 fucking smell. 견과류는 다 처먹는 다람쥐 청설모도 은행이 열렸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봐. 은행종자는 곤충도 안 먹어. 곤충은 막 냄새도 안 맡을 것 같고 하잖아. 근데 안 먹어. 왜냐? 이 매니아층이 유독 먹었던 이 먹이는 유독성이기 때문에. 유독 먹었던 먹이는 유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화식, 불로 데펴 먹는 거죠. 하고 식량이 아닌 약효를 보고 무언가를 섭취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요긴한 것이지, 은행종자를 날로 먹으면 위험합니다. 익혀 먹어도 근데 배탈 나요. 많이 먹으면. 과거 은행종자를 먹고 이를 퍼뜨려주는 매개동물에게 이러한 독성이 모종의 이유로 좋았던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몰라. 굳이 은행을 먹었던 거는 은행이 이 독성이 별로 영향이 안 가게 분해할 수 있는 성분이나 뭐 미생물을 가지고 있었던 동물이거나, 은행만 골라서 먹는 애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몰라. 왜 먹는지는 얘네가 안 써놓고 저승 가가지고 몰라요. 은행은 아무도 찾지 않는 레스토랑이 됐다는 거. 먹어야지 이 은행나무가 계속 퍼뜨리고 되는데 안 먹어. 아무도 안 찾아. fucking smell, fucking 그 독성 때문에. 현재 은행나무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미친 생존력으로 버텨왔습니다. 미친 생존력으로. 오래 사는 건 기본이야. 본줄기가 죽거나 베어져도 맹아가 돋아나는 거의 피콜로다. 피콜로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버텼어. 열대와 한 대만 아니면 어디든지 자라는 적응력. 그래서 매개동물이 사라졌어도 이미 구버전이 수정을 안 하고 후손을 안 낳고 이악 물고 할배 상태로 버텨. 구버전으로 버티는, 구버전으로. 근성 있게 버티다가 인간 만나고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 있대요. 나무 자체가 개 강해서. 목자강이지, 목자강.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다 그냥 멸종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 생태나 효능으로 보면은 이게 약재로도 쓰입니다. 독성이 있지만 진해, 거담, 활혈작용, 말초 순환기 장애 치료, 기억력도 회복하고 고혈압 예방, 뭐 여러 가지 뭐 한약재로 쓰였던 것 같아요. 자, 생명력이 강해서 가지와 뿌리를 제거하고 줄기만 남은 상태의 은행나무조차도 몇 년간 잎이 돋는 일도 있었다. 부나무야, 부. 마인부나무, 피콜로나무, 라메크나무, 셀나무. 역사가 긴 사찰에는 은행나무 고목 중에는 어떤 고승이 은행나무 지팡이를 만들어서 계속 쓰고 다니다가 꽂아놨더니 얘가 지팡이 상태로 이 치욕을 견디고 존버하다가 땅을 만났네? 뿌리 내리고 자라난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은행나무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미친놈들이 죽지 않는다. 심지어 히로시마 원폭투와 폭심지에서 2km 안에 있던 은행나무가 살아남았습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세계에서 유일종으로 분류되는 데다가 은행나무의 천적조차도 멸종해버렸어. 강한 게 살아남은 게 아니야. 살아남은 게 강한 거야. 그래서 병충해 피해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해 얘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강력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손이 안 생기니까 까딱하면 멸종당할 뻔했어. 이렇게 강한데 번식을 못해서.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맹아가 잘 돋는데 원줄기가 죽고 맹아가 남은 것이 자라는 게 많고요. 녹것으로 지정된 상한선도 400년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 느티나무도 300년인데 얘는 400년이다. 오래된 은행나무 3,500년 살았어. 왠지 우리 인식에는 나무가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나무도 수명이 있어. 나무도 시간 지나면 죽어요. 종자가 달리지 않도록 주로 수나무만 심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암나무도 종종 섞여 들어가서 fucking smell 프로츠가 열려요. 똥폭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악취는 발 구린내, 구토물, 대변 비슷한 수준이라고 표현한다. 부탄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먹는 인간. 구워 먹으면 또 그렇게 별미가 아닐 수 없어. 자웅 이주기 때문에 암나무, 수나무를 잘 구분해서 심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 하지만 전문가조차 성별 구분 힘들어요. 구분하려면 15년 정도 커야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알아도 이식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냥 냄새 맡지 뭐. 그냥 똥폭탄 터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은행 종자를 줍는 것은 제지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거 가져가는 거 제재했었나 봐요. 달려있는 건 털어가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건 주워도 된다. 뭐 이렇게 있는데 현대 들어서는 매연과 중금속의 위험성이 인간에도 알려져가지고 이 매연 쩔은 은행 열매 잘 안 먹는다. 주워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워가서 똥냄새가 터지는 일이 좀 적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아무도 안 주워가니까 계속 밟아가지고 향을 미친 듯이 발산시켜. 자, 이렇게 있죠. 얘가 은행이에요. 은행. 이거 보시고 입맛 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리구리한 냄새는 과육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물음편이고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이래요. 사람이 등치가 어느 정도 있잖아. 크잖아. 근데도 사람이 만져도 이 정도면 다른 동물 이런 애들 뭐 조그마한 동물들 뭐 다람쥐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겠어. 내가 이런 표현 하기 싫은데 대단한 나무잖아. 고생대부터 이 역사를 계속 유지하는 진짜 대단한 녀석이야. 근데 이런 말이 그런데 같은 열매예요. 이게 학을 떼지 안 먹어도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멸종돼도 싸. 이 약 물고 이거 계속 유지한 거 아니야. 이 독성을. 얘도 좀 배짠 게 처먹을 놈만 처먹어. 이거야. 처먹을 놈만 처먹어. 몰라 나도. 그냥 멸종되지 뭐. 근데 목자감 사실 이게 세대가 계속 내려오면서 변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 자체가 없었지. 과육처럼 보이는 냄새나는 부위는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거 공룡 같은 녀석들을 위한 부분이었지만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므로 제거합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그냥 제거하면 안 되고 물을 부은 다음에 썩혀서 제거하거나 구멍 뚫린 바구니에 은행 종자를 넣고 주물러서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피부 닿게 되면 수포가 올라오고 진물이 줄줄 흐르며 바늘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 미칠 듯이 가렵고 스테로이드성 피부약을 바르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아토피 같은 가려움인 것 같아요. 지독한 거야.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은행 열매 밟고 미끄러져서 다 범벅이 되면 피부과로 뛰어가자. 똥독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똥독. 똥 열매 독이 올라요. 자, 견과류로 분류하는데 견과류에 미친 다람쥐나 청설모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실제로 이 구워도 독성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 독을 청산가리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아니라는 게 85년에 알려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종자 수분이 기화하면서 되고 이거 뭐 은행나무는 이렇게 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잘 구워서 꼬치집에서 이렇게 딱 해서 고기랑 같이 사이에 딱 끼면 또 이게 별미거든. 내가 은행을 좋아하진 않는데 또 별미예요 이게. 자, 목재. 성장이 느립니다. 딱딱하진 않아요. 물렁물렁한 나무인데 변형에 대해서 수복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바둑판 재질로는 비자나무 다음으로 고급 소재. 이렇게 수복력이 좋아서. 은행나무로 만든 책상은 연필로 눌러도 들어갈 만큼 무르지만 다시 수복이 됩니다. 이게 피콜로 나무의 특징이죠. 비자나무도 이런 거야. 수복하는 능력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바둑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최상급이라는 거야. 상처가 아물었다는 표시야. 그러니까 얘가 수복력이 좋다. 그래서 이게 상등급이라고 들었어요. 바둑판이. 중국 농가에서는요. 은행나무 달인 물을요. 농약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독하거든요. 은행나무 잎에도 약효가 있어가지고 복용을 하는데 한국의 은행나무 잎이 독일의 은행나무 잎보다 약효가 좋았다. 수족냉증에도 좋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 근데 사 먹는 게 아깝다고 은행나무 잎을 직접 주워가지고 다려 먹다가 졸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 독하기 때문에 뭐 성분을 좀 약하게 한다거나 뭐 과정이 있나 봐요. 제조하는 게 은행나무 잎을 정화조에 담가놓으면 장고발레도 죽어버려. 그 독한 놈들. 그 독한 놈들이 뒤져버려요. 불에도 잘 안 타요. 정화조에 담가놓으면 장구벌레가 죽어버리고 물에 달이면은 농약으로도 사용하고 나무인데 불에도 안 타요. 썩지도 않아. 미친놈이야. 그래서 실제로 책갈피로 은행나무 잎을 꽂아두는 거. 근데 은행나무 잎을 꽂아놓는 거는 실제로 책이 상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프를 걸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야. 마법 아이템, 마법 아이템. 외국에서는 되게 희귀한 건데 우리나라는 흔히 보기 때문에 몰랐던 것.
자,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1화 향교나 오래된 사찰에서는 200년 내외에서 1000년가량 은행나무를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종로구 해화동 성균관대학교 안에 조선시대 성균관 지을 때 같이 심었어. 성균관하고 동갑인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륜당 앞에 두 그루, 대성전 앞에 두 그루, 네 그루가 있었는데 400년, 500년 정도 수명이 돼 보이고 명륜당 앞에 나무 두 그루 중에 하나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다른 나무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37호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요. 이게 두 개가 수나무예요. 수나무인데 옛날에 수나무 암나무였어. 그래서 fucking smell 후르츠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독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좀 어떻게 해달라. 못 살겠다. 옛날부터 이게 악명이 자자했어. 그랬더니 왕이 빡이 돌아가지고 성균관에 와가지고 은행나무한테 호통을 쳤어. 내 이놈! 니놈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 우리 장차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 똥냄새 때문에 핵고통을 받는다. 내 이놈!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 나라의 꿈나무들에게 방해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즉시 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놈이 하나가 순놈이 됐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았다. 연합 분위기를 조성시켜줬다. 그래서 조선의 차세대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나무들의 절반이 시멘트 등의 충전물로 덮여 있어서 지금 관리가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인천광역시 광화군 서도면 보름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304호로 지정된 은행나무. 지금 북한 땅이 황해도 연백에 있었다가 800년 전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와서 그래서 뽑혀가지고 떠내려왔는데 이거를 우차해서 다시 심으니까 자란 거지. 그래서 연백에 있던 암나무 은행나무를 그리워했어. 얘가 원래 좋아하는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순나무인데 강제로 이별하게 돼가지고 그리워해. 지금 북한에 있나 봐요. 천연기념물 살아남았나 봐. 암나무도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리워해서 밤마다 울음소리를 냈어. 그 은행나무가 사랑의 불시착. 지독한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 거의 그냥 트와일라이트야. 트와일라이트. 나무계의 뱀파이어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한국에서 오래된 은행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100년에서 1500년가량 된다고 보죠. 이게 그거네요. 양평군 용문산에 있는 이게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났다는 전설. 아까 그 읽은 게 요거네요. 여기도 있네요. 스님이 나무 꽂아가지고 또 자랐네요. 이게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건 뭐야. 다른 지역에 똑같은 비슷한 전설이 있다는 게 뭐야. 실제로 꽂아봤더니 된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밖에 안 돼. 커다란 흰뱀이 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신성시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가을에 이 나무에 단풍이 일시에 들며 다음에는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구경하러 오나 봐요. 뭉실뭉실한데요 뭔가?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미쳤다 이거. 멋있다. 이게 엘든링이지. 2015년에 촬영했습니다. 목자강이야 진짜. 목자강. 불도 안 난대잖아. 나무들 5개 6개가 막 붙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얘 봐 얘. 보여? 나무 보이죠? 보여? 여기 보여 여기? 얼굴들이 막 보여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나무들이. 여기도 지금 보면은 프로토스죠. 요것도 요거는 이제 천사도 있죠. 여기 좀 불상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하고 있죠. 눈, 코, 이런 이게 뿔룩뿔룩 튀어나온 게 뭘까 이게? 상처 입으면 나무 스스로 치료하려고 캘러스를 형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야 여기 삼척시 도계읍 미쳤다 이것도. 이런 요괴 있지 않아? 슈퍼보드에 나오잖아. 불벌레랑 붙는 애. 부하들이 막 흙 갖고 와가지고 계속 떨구잖아 막. 괴산군. 야 이거는 분재 같다. 관리받는 느낌 제대로 난다. 이런 거 보면 경이로워 그지? 경외심도 들고. 이거 봐 여기. 왜 이래 이거? 뭐야? 콘크리트로 바른 거야? 세면을 하는 이유가 썩어서 그런 건가?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때우는 것 같이 비워놓으면은 여기로 계속 부서지기도 쉽고 이러니까 보충제로 채워넣는다 뭐 이런 개념인가 봐. 아말감 같이. 면천복시의 시조인 복지겸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당진시에 있는 요거 최근에 지정된 은행나무예요. 멋있는 데고. 면천복시의 시조인 복지겸 고려 개국공신이에요. 복지겸이 말년에 낙향하고 나서 병이 들니까 복지겸의 딸이 기도하는 중에 꿈에 뜰 앞에 은행나무 2그루를 심고 근처 산에 진달래꽃잎과 안샘물로 술을 담가서 그 술을 100일 동안 익혀서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왔어.
연천 두견주 이겁니다. 덧술과 진달래를 한 켜씩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궁금하다 맛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경상도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하멜 억류 생활했을 때 여기서 고향 생각했던 나무입니다.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 여기서 네덜란드 가고 싶다. 아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똥냄새 맡으면서. 600년 된 나무가 대구에도 있습니다. 안동에도 있어요. 용계리 은행나무. 700년, 500년, 1000년 막 그냥 탁시 집성촌이고 이마댐 건설로 학교 폐교되고 은행나무는 같이 수몰될 뻔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존을 바래서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고 대지개발이라는 회사에서 3년 동안 29억 원 투입해가지고 지대로 올렸나 봐. 이철호 사장님이 이거 실패해서 나무 죽으면 사업비 다 토해내겠다. 근데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국내 수목 이식 사업에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4년 가까이 준비기간 합치면 10년 가까이 들인 거 아니야? 전체 이만큼 다 올린 거야? 원래는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거를 15m를 올렸다는 거죠. 나레이션도 있네요.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할 만큼 오래된 나무로 나이가 700년 정도로 추정되며 원래는 용계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으나 이마댐의 건설로 물에 잠길 위치에 있어 15m의 높이로 흙을 쌓아 지금의 위치에 옮겨 심은 것이다. 조선 선조 때 훈련대장이었던 탁순창이 서울에서 내려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은행나무 길을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이 나무를 울산광역시에도 있습니다. 영국식으로 한번. Found in Japan, China, and Korea, the ginkgo tree was introduced Ginkgo tree. to Korea. 들리죠, 이제? As ginkgo trees provide ginko broad leafy 트리 shade. 태풍 매미 때 굉장히 많이 훼손됐는데 많이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559 years old. 알았어요. The tree is about 그만. 22 point ago an official named Yi 방사능 Pan-gu 낙진 맞고. resigned from government 미쳤어. service in Seoul and returned to his 이거 어떻게 얘기해? hometown with this ginkgo tree. 알았어, which he 알았어. planted. 도쿄 대학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여기 완전 쌉 명문대 아니에요? 여기가 은행나무가 상징인가 봐. 교토대는? 나 여기 교토대학 가봤는데 건물도 안에 들어가 보고 되게 신기했어. 학교가 좀 낡은 느낌? 낡은데 좀 깔끔하게. 그리고 거기 막 가는 길에 막 일본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타더라고. 애니메이션 같이.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에이 설마 노벨상 수상자도 저렇게 많이 배출하고 해서 페인이 그렇게 쏟아지겠어 했는데 페인이 많대. 100명의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켜서 한 명 천자 99명의 페인을 양성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 1년 내내 마작에 미쳐 사는 인간들이 졸업 그거 먹는 건가요? 하면서 마작 테이블을 점령하고 있다. 10만이 아는 세계로 히트친 작가 와카키 타미키도 30대 중반까지 니트질을 했다. 교토대 특유의 자유분방한 학풍의 영향이 크다고 함. 실패를 허용해줘. 크게 성공하는 대기만성형 인재도 나오지만 실패로 끝나는 인간도 많다는 게 함정. 이런 입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학교 그만두고 뭐 할지 추천해 주는 거예요. 도쿄대학으로 편입, 하버드로 편입. 학교가 잘났으니까 그냥 우스개로 하는 거지. 구린 학교면은 못해. 자, 아무튼 이걸 봤습니다. 잔가지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야, 분재 미쳤는데요? 은행나무 분재 멋있죠. 이거 간지야. 분재는 뭔지 알죠? 미니 버전이에요. 아,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렇게 미니멀하게 보관하고 싶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에 대한 막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학대다. 이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기형적으로 얘한테 제재를 가해가지고 막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일단 모르겠고 이쁘긴 해. 미쳤잖아. 나무는 원래 100년 이상 오래 살 수 있지만 목본식물은 성장을 제한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영구해요. 이게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아꼈던 분재야. 오엽성 분재. 3대 쇼군이 실제로 키웠던. 높이는 81cm, 수령 500년. 가장 오래된 일본에서 현존하는 분재.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굉장히 영양가 없는 흙을 넣어가지고 얘를 못 자라게 하는 거야. 나무 입장에서는 막 이악 물고 버티는 거지. 이악 물고. 상상 이상으로 분재가 비싸기 때문에 공놀이 하다가 남의 집으로 넘어가서 화분 깨져가지고 그 집 어르신 노발대발한다는 클리셰가 있는데 그게 분재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 분재. 알로에도 이렇게 이 선이 멋있잖아. 다 분재 될 수 있나 봐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출판 소설 타나토노트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분재로 환생합니다. 성장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분재나무의 일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환생을 하는데 죄를 많이 지은 생명체는 분재로 태어날 수도 있겠어. 반영구적이야. 다음 환생 기회를 못 받아. 와, 1엔짜리 동전 크기로 만드는 경우도 있대. 센주 하시라마가 분재가 취미예요. 근데 얘는 지가 맘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은행나무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고생대 때부터 있었던 전통 있는 나무인데 얘가 열매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안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멸종될 뻔했다. 인간을 만날 때까지 존버 또 존버해서 버티고 수복하고 막 해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가로수로 살아남게 되었다.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이 근방의 남쥐들이 다 뚱땡이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인근에 살던 스코럴들이 열심히 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뚱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견과류가 미친놈들이거든, 환장해서. 근데 얘네도 은행나무는 안 먹어. 거기서 얘기 끝난 거야 사실. 얘네가 걸렀다는 게.